초기에는 증상이 잘 없어요. 그래서 그냥 입병이나 잇몸 질환 등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감별할 수 있냐? 이런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된다. 그러면 치과를 와서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아요. 보통 혓바늘이라고 하죠. 잇몸이 허르면 2주, 늦어도 3주 안에 나야 돼요. 계속 안 낫고 같은 자리에 계속 생겨 있다. 그러면 이제 구강암을 의심해 볼 수 있고요. 구강암은 이제 구강이 생기는 암이죠. 우리가 거울로 입안을 봤을 때 보이는 모든 곳에 다 생길 수 있어요. 볼살, 잇몸, 혀, 입천장, 목 안쪽도 생길 수 있고, 입술도 생길 수 있고, 심지어 턱뼈 안에까지도 생길 수 있어요. 국내에서는 대략적으로 매년 3,000명 정도 새로운 구강암 환자가 발견이 되는데, 주로 음주나 흡연을 많이 하는 중장년층이 많은데, 요새는 젊은 층에서도 조금 점점 늘어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누구나 주의해야 되는 암이 구강암이고요. 구강암을 더 주의해야 되는 게, 일단 다른 암도 힘들지만 구강암에 걸리면 일단 외적으로도 좀 손상이 있고요. 식사하기도 힘들고 말하기도 힘들고 사회생활을 하는 우리 인간으로서는 상당한 큰 타격이 있죠.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되는 암이라고 생각해요. 암의 가장 좀 큰 요인은 사실 유전적인 게 있고요. 근데 유전적인 거는 저희가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유발 요인들이 있는데, 구강암뿐만 아니라 모든 암이 유발 요인은 좀 자극을 받는 거예요. 우리 암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상처가 생기거나 자극이 생기면 정상세포들이 분열해서 그걸 상처에 치유하고, 치유가 끝나면 멈춰야 되는데 오류가 생겨서 멈추지 않고 계속 분열하는 게 암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자극이 오니까 자꾸 자극이 많아질수록 오류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자극들을 피해야 되는데, 구강 내에서 암을 유발하는 주된 자극은 어떤 게 있냐? 첫 번째로 뭐 잘 아시겠지만 흡연과 음주죠. 니코틴 성분과 이제 알코올 성분 자체가 구강 점막을 자꾸 자극시켜가지고 많게는 수십 배까지 구강암 발병률을 높여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것도 많이 아실 건데 HPV 바이러스, 인유두종 바이러스인데 HPV 바이러스로 유발되는 구강암이 있어요. 심지어 이건 자궁경부암도 유발하죠. 그래서 이런 바이러스성도 있고, 마지막으로 구강 위생이 불량하거나 만성적인 자극이 있을 때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뭐 틀니를 끼는데 너무 안 맞는 틀니를 계속 끼면 입안이 헐고 헐다 보면 그 부위에서 암이 생길 수도 있고요. 깨진 치아를 너무 놔둬서 계속 혀에 상처 나는 것도 안 좋고, 잇몸에 너무 관리를 안 해서 항상 피가 나면은, 피가 난다는 건 계속 세포가 분열해야 되기 때문에 자극이 오고 구강암 위험도를 높이게 되죠. 실제로 치과에서 구강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제가 대학병원에 있을 때는 더 많이 봤었는데, 그때는 저는 구강외과니까 구강암이 의심되는 분들이 많이 왔으니까 많이 봤었던 거고, 제가 한 자리에서 개업한 지 13년 차인데 한 4분 정도를 구강암 환자를 뵀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 특히 기억이 나는 분은 치아가 너무 많이 흔들려서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데 너무 무서워서 2년 동안 고민하다 와서 봤는데, 너무나 강력하게 구강암이 의심돼서 바로 대학병원에 의뢰서 써서 보내드렸고, 조직검사 결과 이제 구강암이 확정됐는데, 임플란트도 무서워서 못하겠다고 막 우셨는데, 구강암 수술을 어떻게 할지 저도 마음이 너무 안 좋았던 기억이 있어요. 이처럼 치과는 단순히 충치 검진뿐만 아니라 구강암 검진에도 큰 도움이 되니까 치과에 정기적으로 오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모든 암이 그렇듯이 이제 초기에는 증상이 잘 없어요. 그래서 그냥 입병이나 잇몸 질환 등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거의 비슷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감별할 수 있냐? 이런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된다. 그러면 치과를 와서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아요. 일단 2주 동안 피나 출혈이 계속 된다. 두 번째로, 입안에 상처나 궤양 같은 게 2주가 지났는데도 안 낫는다. 보통 혓바늘이라고 하죠. 잇몸이 허르면 저희는 전문 용어로 아프타성 궤양이라고 하는데, 2주, 늦어도 3주 안에 나야 돼요. 계속 안 낫고 같은 자리에 계속 생겨 있다. 그러면 이제 구강암을 의심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입안을 이렇게 보다 보면 갑자기 안 보이던 하얀 반점이나 붉은 반점 같은 게 생겼다. 뭐 이제 씹어서 생긴 걸 수도 있는데, 그게 2주, 3주가 넘어가도 안 없어진다. 그러면 그것도 구강암이거나 전조 증상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때 특정 부위를 만졌을 때, 우리 암하면 이렇게 막 단단하게 만져진 거 생각하잖아요. 구강암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이렇게 솟아오르거나 단단하게 만져지는, 저희는 경결감이라고 하는데, 그런 게 느껴지면 이제 구강암을 의심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치과에 있다 보면은 골륜기증이라고 있거든요. 골륜기증은 뭐냐? 우리가 이를 꽉 물면은 뼈도 알통처럼 이렇게 볼록하게 솟아올라요. 골륜기증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과정인데, 일단 딱딱하게 뭐가 솟아오르니까 골륜기증을 가지고 이제 너무 걱정해서 나 암이 걸린 것 같다고 오시는 분들이 있지만, 골륜기증은 암이랑 전혀 상관이 없는 거고, 보통 혀 안쪽에 이렇게 볼록볼록 뼈가 튀어나왔다 그러면 골륜기증의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 그거는 치과에 가면 모든 치과 의사가 감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걱정되면
그냥 걱정하지 마시고 치과에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진단을 하면 이제 치과에 오면 이제 저희가 이제 눈이나 시진 그리고 엑스레이 찍어봐요. 엑스레이장에서 조금 뼈까지 침투한 것도 있기 때문에 찍어보고, 원래 이제 진단을 하려면은 조직 검사 같은 걸 해야 되는데 조직 검사를 일반 개인 치과에서는 잘 안 해요. 왜냐? 조직 검사를 하고 너무 오랫동안 놔두면 조직 검사하면서 암을 건드리기 때문에 더 급속도로 속도가 빨라질 수 있어요. 암이 의심되면 저희가 의뢰서에 작성해 드리면 빠른 시일 내에 대학병원 가서 거기서도 암이 의심된다. 그럼 바로 조직 검사를 하게 되고 거기에 덧붙여서 CT나 MRI 촬영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치료는 보통 어디서 하냐? 당연히 대학병원급에서 해야 되는데 크게 두 가지 과가 있어요. 이비인후과 그리고 치과의 구강외과. 제가 나온 과가 이제 치과의 구강외과인데, 이비인후과는 조금 더 식도나 이하선 이런 쪽에 조금 더 특화되어 있고, 저희 구강외과는 혀라든지 잇몸 쪽을 특화되어 있어요. 게다가 이제 턱뼈에도 제가 암이 생긴다 그랬죠. 턱뼈에 암이 생기면 필연적으로 치아까지도 같이 없애야 되거든요. 그런 걸 제거하는 건 아무래도 치과 쪽이 더 낫기 때문에 어느 과를 가셔도 잘 치료받을 수 있겠지만, 이제 턱뼈에 관련된 암이나 잇몸에 관련된 암은 아무래도 구강외과가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오시게 되면 이제 가장 기본적인 치료는 절제예요.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은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재건하는 것도 있죠. 치아가 없어지는 것도 요새는 기술이 많이 좋아져서 뭐 다리뼈를 뗀다든지 다른 뼈를 떼면서 임플란트 심어서 바로 재건을 할 수 있거든요. 뭐 재건이 다 가능하지만 암에 있어서 다들 아시겠지만 가장 좋은 건 조기 발견이죠. 조기 발견하면 조금 떼내도 되고 재건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정기적인 치과 검진, 스캐닝만 해도 암의 조기 발견에 큰 도움이 됩니다.